합성생물학이 바이오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주요국의 적극적인 투자 전략 수립 및 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이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합성생물학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전략적 방향성이 부족한 상황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합성생물학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3대 원칙 및 5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합성생물학 성장을 위한 제1원칙은 역설적이게도 해당 기술과 영역에서 벗어나 더 큰 프레임워크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합성생물학의 새 지평을 위한 바이오 경제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미국은 합성생물학을 골자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2022년 9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가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합성생물학을 바이오 제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은 바이오 전략 2019에서 바이오 기술을 위한 전략에서 바이오 경제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전환하였죠. 바이오라는 특정 기술을 벗어나 바이오 경제를 지향할 때 여러 정부 부처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합성생물학 발전의 추진 동력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원칙은 합성생물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방향 전략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합성생물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주도하는 하향식 전략과 연구 및 산업계의 저변과 생태계를 형성하는 상향식 전략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게 연구 저변이 넓지 않고 산업 생태계가 초기 단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패권으로 인해 합성생물학이 과잉 완보화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양방향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합성생물학 분야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3원칙은 대통령 수준의 리더십 체계와 혁신 특성에 적합한 제도 설계입니다. 합성생물학의 프레임워크가 국가의 다양한 부처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이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혁신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된다면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의 3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부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5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의 합성생물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 및 융합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합성생물학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R&D의 양적 규모 및 투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죠. 한국의 R&D 규모는 주요국 대비 매우 저조하고 핵심 6대 분야 중 3개 분야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가 생산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초기부터 인적기술, 즉 AI와 양자기술 등과의 다학제 연구를 촉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성생물학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합성생물학 분야 중에서도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국내의 많은 스타트업이나 민간기업이 합성생물학을 통한 제품 설계부터 상업용 시제품까지 생산해 볼 수 있는 LMO 규제 샌드박스 혹은 규제자율 특구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현재는 실험실 수준에서만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서는 시장 진입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내 LMO 제도 및 규정을 합성생물학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거나 합성생물학 진흥법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빠르게 국내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율 특구를 설치하고 실증화를 지원한다면 합성생물학 제품의 국내 및 글로벌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연계 및 진출을 위한 기업 R&D 지원 과제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의 대상은 스타트업에만 한정하기보다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의 주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대기업, 스타트업 등의 컨소시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합성생물학의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은 필수적 요소이고 운영 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바이오 제조 및 합성생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 장비를 넘어서 합성생물학의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하고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국내의 경우 산업 생태계가 초기 단계이고 다양한 수요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는 선제적으로 대량 생산 준비를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가 생태계 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반 전략과 타겟 전략 수립이 필요하죠. 기반 전략은 가치사슬 단계별로 구분하여 핵심 기술을 파악하고 국내의 경쟁력을 점검하여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국가마다 바이오 파운드리의 모든 가치사슬 단계마다 강점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데 국내에서도 DBTL 단계 중 우리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중점 영역을 선정하고 타겟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합성생물학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기술 거버넌스 수립과 연구 커뮤니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성생물학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기술 예측 및 기술 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합성생물학의 위험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주체가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하고 이 과정이 데이터로 축적되어서 향후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합성생물학의 차별화된 기술 예측 및 기술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연구 커뮤니티 확대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아이잼 대회는 많은 젊은 세대가 합성생물학을 이해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데 이 관심이 지속되려면 국내에도 대학의 합성생물학 학과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합성생물학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연구 커뮤니티 확대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성생물학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과 표준 선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합성생물학의 국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적 조력 집단을 형성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표준은 지식 전달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으며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나 기업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준은 연구계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산업계와의 컨소시엄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표준을 선도하는 것은 연구개발 주체의 원천 기술력, 기업의 시장 지배력, 그리고 국가의 기술 외교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선점되지 않은 합성생물학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연구계와 산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